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24학년도 5월 고3 전국연합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6강이죠. 현대문학. 이제 현대문학 6강 중간고사 마지막 범위에 해당하네요. 이 부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시가 먼저 나왔으니까 시 부분을 같이 현대시를 보도록 합시다. 뒤로 넘어가서 보니까 보기 부분이 하나밖에 없네요. 그리고 가시에 해당하는 것밖에 없네요. 그럼 그냥 가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본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죠? 자, 가에 대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보니까 인간 존재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작품인데 제목이 묘망이라는 시네요. 넓고 멀어서 아득하다라는 뜻인데 화자가 바라보는 세계의 크기를 의미하고 화자는 자신의 처지를 거대한 세계 속에 놓인 존재로 보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우주의 차원으로 확장한다라고 합니다. 다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존재 양상을 깨닫는 시라고 하네요. 어쨌든 세계의 크기, 자신의 처지는 거대한 세계 속에 놓인 존재이고 우주의 차원으로 확장해서 다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존재 양상을 깨닫는 그런 시이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한번 이해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가다에 대한 설명 적절한 거 고르는 거였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나시는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서 나시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라고 했으니까 나시는 풀면서 20번을 보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21번 기억니은 우리 이거 계속 보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나와 있어요? 보통 가시의 시어, 나시의 시어 하나씩 비교하는 거 나와 있으니까 여전히 그렇게 비교하라고 나와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A에서 E 나올 때 풀면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자 다지문까지 있어서 뒤에 보면은 23번에 보기가 나와 있고 적절하지 않은 거 나와 있네요. 여기 보면 나다를 감상한 내용이니까 이따 나다를 풀기 전에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기는 하네요. 일단 가시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시 보니까 네, 오늘 밤 진한 글씨 바로바로 나오죠? 한오리 갈대잎에 몸을 실어 이 아득한 바닥속 창망한 물구비에 씻기는 한점 바위에 누워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오늘 밤에 한오리 갈대잎에 몸을 실어 아득한 바닷속 창망한 물구비에 씻기는 한점 바위에 누워있다라고 했네요. 내려가서 그냥 볼까요? 한오리 갈대잎에 몸을 실어 아득한 바닷속 창망한 물구비에 씻기는 한점 바위에 있다는 것에서 화자가 자신을 거대한 세계 속의 작은 존재로 보고 있는 거죠. 갈대잎에 나는 몸을 실어 있는데 아득한 바닷속 창망한 물급위에 씻기는 한점 바위 위에 있다는 거에서 거대한 세계 속의 작은 존재로 보고 있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여기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죠. 자신의 처지를 거대한 세계 속에 놓인 존재. 자신의 처지를 거대한 세계 속의 작은 존재. 아, 이렇게 보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보니까 생은 갈수록 고달프고 나의 몸둘 곳은 아무데도 없다. 파도는 몰려와서 몸부림치며 바위를 물어뜯고 넘쳐나는데 내 귀가 듣는 것은 마지막 물결 소리, 먼 해일에 젖어오는 그 목소리뿐이다 라고 했네요. 자, 이어서 진한 글씨 나왔으니까 계속 보면 생은 갈수록 고달프고 몸둘 곳은 아무데도 없다라는 것에서 화자는 자신이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가능하겠죠, 여러분? 생이 고달프고 몸둘 곳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화자는 자신이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인식하고 있겠네요. 그렇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나에게 내 귀가 듣는 것은 물결 소리, 먼 해일에 젖어오는 그 목소리밖에 없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기억에 해당하는 거 한번 볼까요? 기억. 자, 나는 물결 소리를 듣고 있네요. 물결 소리. 내가 듣는 건 물결 소리. 그러면 이것은 화자의 외부에서 비롯된 소리. 맞겠죠? 내가 듣는 것은 물결 소리니까. 근데 이게 화자의 성찰을 유도하는 소리일까요? 뭔가 화자한테 성찰하라. 이런 얘기는 가해 보니까 없죠, 여러분. 화자가 성찰한다 라는 얘기는 없으니까 이 얘기는 틀린 것 같아요. 자, 화자에게 안정감을 느끼게 하나요? 뭔가 그런 얘기도 없었죠. 그리고 화자가 추억을 환기한다? 이런 얘기도 없네요. 화자가 다른 대상에게 들려주고자 한다? 이런 얘기도 없죠. 그러면 여러분 벌써 답이 나왔는데요? 1번밖에 맞는 말이 없죠. 1번일 것 같고 나시에서 2번만 한번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내용 계속 이어서 볼게요. 아픈 가슴을 어쩌란 말이냐? 허공에 던져진 것은 나만이 아닌데 하늘의 달이 그렇거니 수많은 별들이 다 그렇거니 이 광대무변한 우주, 아주 넓은 우주에서 하나의 모래인
지구의 둘레를 찰랑이는 접신물. 아, 바다여, 너 또한 그렇거니. 여러분, 결국 허공에 던져진 것은 나만이 아니에요. 나만이 아니라 뭐도 그래요? 하늘의 달도 그렇고 수많은 별들도 그렇고 이 광대무변한 우주에서는 하늘 모래뿐인 지구의 둘레를 찰랑이는 접신물일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주에서 봤을 때는 바다도 뭐라는 거예요? 찰랑이는 접신물일 뿐이라는 거죠. 너 또한 결국 그렇다는 거죠. 허공에 던져진 것은 나만이 아니고 달도 그렇고 수많은 별들도 그렇고 지구의 둘레를 찰랑이는 접신물. 우리가 볼 땐 바다도 엄청 크지만 광대무변한 우주에서 봤을 때는 바다, 너 또한 그렇다. 어떻다? 허공에 던져진 거다. 나도 허공에 던져진 거, 달도 그렇고 수많은 별들, 우주에서 봤을 때 바다 너 또한 이렇게 접신물일 뿐이다. 너 또한 그렇다. 라는 인식이 담겨져 있네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려가서 봅시다. 허공에 던져진 것은 나만이 아니고 달과 별들도 다 그렇다는 거. 그러면은 우주 안의 다른 대상들과 동질적인 존재로 여기고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러고 그 다음에 광대무변한 우주의 일부분이 지구의 둘레를 찰랑이는 바다를 향해서 너 또한 그렇다라고 한 거죠. 그럼 화자가 바다를 크고 넓은 세계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바다를 크고 넓은 세계로 여기고 있다?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바다 또한 우주에서 봤을 땐 뭐밖에 안 된다? 접신물에 불과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주 또한 접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접신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바다를 크고 넓은 세계로 여기고 있다, 틀렸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4번이 틀렸네요.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요.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내 오늘 바닷속 한 점 바위에 누워 하늘을 덮는 나의 사념이 이다지도 작음을 비로소 깨닫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 우주에서 봤을 때 나의 이 걱정이라는 것은 어떻다? 아주 작은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소하고 작은 것이다. 하늘을 덮는 나의 사념이 이다지도 작음을 비로소 깨닫는다 라는 것에서 화자는 자신의 사념이 지닌 크기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인간 존재에 대한 인식. 맞죠, 여러분? 여기 다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존재 양상, 즉 인간 존재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5번도 맞는 설명이네요. 그래서 4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은 가에 대한 거 대꾸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했는지. 대꾸는 여러분 비슷한 어구를 확인한 거죠. 누웠나니 목소리뿐 그렇거니 깨닫는다. 대꾸의 방식이 아니죠. 그러면은 같은 구절이 사용되지 않았으니까 대꾸의 방식 틀렸네요. 나는 풀 수가 없고 가는 동일한 어미를 반복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2년에 3년에 우리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3년에 보면 허공에 동져진 것은 나만이 아니에요. 하늘의 달이 그렇거니 수많은 별들이 다 그렇거니 그리고 아 바다여 너 또한 그렇거니. 맞죠, 여러분? 동일한 어미가 반복되고 있네요. 자, 어디에서 여기 가는 동일한 어미를 반복하고 있다. 가에서는 3년에 어떤 게 그렇거니 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죠. 가의 3년에 그렇거니 요게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가는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가는 대조적인 색채어가 활용됐나요? 여기서 쭉 보시면 뭔가 대조적인 색채어? 없죠, 여러분. 색채어에 해당되는 게 없네요. 그러면은 가가 틀렸으니까 5번도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가만 읽고 1번과 5번을 지울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번시로 갈 텐데 나번시는 20번을 읽으면서 봐야 되는데 우리 나와 다가 뒤에 여러분 보기가 하나 더 있었죠. 나와 다를 감상할 수 있는. 얘를 읽어볼까요, 한번? 문학작품에서 공간이 나오나 봐요, 이제. 본질적 특성에서 나아가 주체의 주관적 인식에서 비롯된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주체의 주관적 인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주체는 공간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제시하고 공간을 통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는데 공간은 구체적인 공간일 수도 있고 관념적인 공간일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그럼 뭔가 관념적인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하면서 한번 나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태어날 수 없어. 마음이 무거운 날은 마음이 무거운 날. 다시 태어날 수 없어. 마음이 무거운 날. 편안한 집을 떠나 산으로 간다. 라고 했네요.
A를 보고 풀 수 있는지 일단 봤어요. 근데 A에는 B에서 라고 나왔으니까 일단 B까지 읽어야 풀 수 있네요. 20번은 풀 수가 없고, 그럼 밑에 내려가서 23번을 풀 수 있는지 봤습니다. 근데 일단 당을 다 바로 풀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나오네요. 마음이 무거워 집을 떠나 산으로 갔어요. 좀 섞여 있네요, 여러분. 23번 같은 경우는 마음이 무거워 집을 떠나 산으로 간다는 것에서 공간의 이동을 한다는 거 알 수 있죠. 공간의 이동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 맞죠, 여러분? 공간의 이동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요 앞부분이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일단 마음이 무거워 집을 떠나 산으로 가는 것에서 공간의 이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다시 태어날 수 없으니까 산으로 갑니다. 큰악산 마루턱에 올라서면 세상은 온통 제멋대로 널려진 바위와 우거진 숲을, 너울대는 굴참나무 사이로 살쾡이 한 마리가 지나가고 썩은 나그네걸 위해서 햇빛 조이는 도마뱀이 있대요. 자, 그러면 A에는 B에서 화자가 한 행동의 계기가 드러나죠. 즉, 마음이 무거워서 내가 산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B에서 내가 관찰을 하죠. 즉, B에서 화자가 한 행동의 계기, 즉 내가 산으로 간 이유죠. 간 이유가 드러나 있네요. 맞는 설명이 되겠죠. 1번은 지울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B에서는 어때요? 지금 큰악산 마루턱에 올라서서 세상은 온통 제멋대로, 마루턱에 올라서서 보니까 세상이 온통 제멋대로 널려져 있어요. 어떻게? 바위, 우거진 숲을, 너울대는 군참나무 사이로 살쾡이가 지나가고 썩은 나무 등걸 위에서는 햇볕을 쬐이고 있는 도마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부분에서 B에는 화자가 대상의 현재 모습에서 과거의 모습을 짐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냥 여러분, B에는 화자가 큰악산이라는 곳에서 관찰한 모습, 즉 현재 관찰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과거의 모습을 짐작하고 있는 것이 없죠? 그럼 2번이 틀렸네요. 확실하게. 나머지 안 봐도 되죠, 여러분. 확실하면 나머지 안 봐도 돼요. 시험 볼 때는 빨리빨리 풀어야 되니까 이렇게만 체크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근데 선생님은 해설을 해야 되니까 좀 더 보기는 할게요. 자, 땅과 하늘을 집삼아 이런 애들 보니까 살쾡이나 도마뱀이나 이런 애들 보니까 얘네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땅과 하늘을 집삼아 몸만 가지고 넉넉히 살아가는 나무와 짐승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풀 수 있는지 내려가서 볼게요. 자, 땅과 하늘을 집삼아 몸만 가지고 넉넉히 살아가는 나무와 짐승들을 보면서 이제 조금 더 봐야 되겠네요. 얘네들이 해마다 죽고 다시 태어나는 나는 꽃과 벌레들이 부러워요. 그래서 호기롭게 야호를 외쳐봤다라고 합니다. 즉, 이렇게 사는 벌레와 짐승들이 어떻다? 나는 이 꽃과 벌레들을 부러워한다라는 거죠. 자연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지향. 맞겠죠, 여러분? 이걸 드러내고 있는 거네요. 이 공간에 대한 지향. 이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들을 부러워한다라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 C 부분이 나왔잖아요. C 부분. 그럼 이 C에서는 화자가 인식한 대상의 속성. 이 인식한 대상의 속성은 A에서 화자가 자신에 대해 인식한 내용과 대비되죠. 어떻게 대비되는지 볼까요, 여러분? C에서는 이 꽃과 벌레들은 어때요? 해마다 죽고 다시 태어나요. 그런데 나는 어때요? A에서는 다시 태어날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대비되는 거잖아요. 나는 다시 태어날 수 없는데 꽃과 벌레들은 다시 태어날 수 있죠. 이 속성이 대비된다는 거예요. 꽃과 벌레들은 해마다 죽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데 나는 다시 태어날 수 없어요. 이게 대비되죠? 그럼 여러분, 여기 3번. C에서 화자가 인식한 대상의 속성, 해마다 다시 태어난다죠? 해마다 다시 태어남. 이라는 속성은 A에서 화자가 자신에 대해 인식한 내용. 얘는 어떤 거? 다시 태어날 수 없음이죠. 태어날 수 없음. 이라는 속성과 대비되는 거. 맞죠, 여러분? 이렇게 대비되는 거 맞습니다. 3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에는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나그네 목소리만 되돌아올 뿐이에요. 왜요? 이 사람이 야호를 외쳤거든요. 내가 야호 외쳤더니 이 목소리가 돌아와요. 그럼 나그네 목소리는 뭐예요? 나의 목소리죠. 내 목소리가
되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통해 여러분 니은을 보도록 합시다. 니은은 나그네 목소리네요. 남은 건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건 뭐예요? 화자에게서 비롯된 소리. 내 목소리잖아요. 내 목소리. 내 목소리가 되돌아오니까 화자에게서 비롯된 소리. 맞겠죠? 답이 확실히 1번이고 화자의 각성을 방해하는 소리 아니고 화자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소리 당연히 아니고 추억을 암기하는 거 아니고 대상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소리도 아니죠. 21번의 답이 될 수 있는 거 1번밖에 없었습니다. 자, 됐죠? 아랫부분 계속해서 볼게요.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도 깊은 골짜기에 내려가도 산에는 아무런 중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나 맷새들 지저귀는 소리 여울에 섞여 흘러갑니다. 짙푸른 숲의 냄새가 서늘하게 피어오른다 라고 하네요. 자, 여기까지 보고 23번 풀 수 있는지 가서 봅시다. 산에 어디서나 지저귀는 맷새들의 소리가 여울에 섞여 흘러간다는 것에서 산이 서로가 자유롭게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간. 맞죠, 여러분? 여기서는 산에는 뭐가 없다? 산에는 아무런 중심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 곳이다라는 거 알 수 있고 또 여기 보시면 아래에 또 있네요. 높은 봉우리와 깊은 골짜기를 가도 산에는 중심이 없다는 것에서 여기서 중심이 없다고 하니까 구체적인 공간의 한계를 드러낸 거예요? 구체적인 공간의 한계를 드러낸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이 말이 벌써 틀렸죠? 5번이 답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답을 읽지 않아도 여러분. 그럼 그냥 넘어가셔도 된다고요. 그럼 빨리빨리 풀 수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이 진짜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풀고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근데 일단 5번이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낫이 이제 나머지 부분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진한 글씨는 다 끝났죠? 자, 나뭇가지에 사뿐히 내려앉을 수 없고 바위 틈에 엎드려 잠잘 수 없고 낙엽과 함께 버릴 수 없어 산에서 살고 싶은 마음 남겨둔 채 떠난다 라고 했네요. 자, 이 뒤에는 화자가 자신의 바람과 다른 행동을 하는 이유가 드러나죠. 자, 어떻게 드러납니까? 나는 지금 이 산에서 살고 싶은 마음을 남겨둔 채 떠난다 라고 했어요. 이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나뭇가지에 내려앉을 수 없고 엎드려 잠잘 수 없고 낙엽과 함께 썩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떠난다 라고 했죠. 따라서 자, 여기 자신의 바람과 다른 행동을 하는 이유 나오죠.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어서 없고 없어서 떠난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D도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그런데 마지막 부분 볼까요? 큰 악산에서 돌아온 날은 이름 없는 작은 산이 되어서 집에서 마을에서 나는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2번. 이에서 나타난 화자의 변화. 나는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어. 이는 A에서 화자의 행동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A에서 어떻게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큰 악산에 간다 그랬죠? 갔기 때문에 E에서 화자의 변화가 가능한 거죠. 즉 A에서 화자의 행동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5번도 맞았네요. 답이 확실히 2번이라는 거 알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풀 수 있었고 18번 나머지 볼까요? 나는 서리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서리적 표현 가짜로 묻는 거죠, 여러분. 쭉 보세요. 있을까요? 서리적 표현이 쭉 보시면 나번에는 서리적 표현이 없습니다. 자, 2번 틀렸고 가와 나는 각각 동일한 의미를 반복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자, 있죠. 높은 봉우리를 올라가도 깊은 골짜기에 내려가도 있죠. 반복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좀 전에 봤던 거 여기 있잖아요. 얘네들 없고 없어. 사뿐히 내려앉을 수 없고 잠잘 수 없고 썩어버릴 수 없어. 반복하고 있죠? 동일한 의미 반복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나도 동일한 의미를 반복하고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3번이 답이 되겠네요. 나의 여러분 연세법이 쓰였을까요? 연세법은 뭐예요? 연세법은 꼬리를 물고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법은 쓰이지 않았어요. 나번에서 틀렸습니다. 벌써. 답이 될 수 있는 거 3번밖에 없네요. 18번 답도 벌써 나왔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렇게 풀었는데 벌써 18번, 19번, 20번, 21번 풀렸고 23번까지 풀렸어요. 그쵸? 뭐만 풀면 돼요? 22번에 A, B, C, D, E만 보면서 풀면 되는 거예요. 22번 다에 대한 문제잖아요. 다에 대한 문제 그냥 A, B, C, D, E만 보면서 풀면 되잖아요. 이런 것도 빨리빨리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단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생님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다 지금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 문제 풀 때 제끼면서 풀면은 훨씬 빨리 풀 수 있겠죠. 한 문제만 남았으니까.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산화의 죽봉기는 고전 수필이에요. 이렇게 고전 수필을 현대시랑 엮어놓은 문제였어요. 그럼 우린 그냥 위에서부터 읽으면서 봅시다. 자, 이 사람이 가보년 여름에 달촌에서 예전에 살던 화호천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A, 집이 좁고 낮아서 드나들 때마다 머리를 부딪혔고 날씨가 무더워서 뜨거운 화로에 들어간 것 같았다 라고 합니다. 바로 보시면 되죠. A, 이사한 집의 특성 나오고 날씨로 인해 매우 힘들었음 나타내고 있죠. 이사한 집의 특성, 집이 좁고 낮았다. 날씨가 매우 더워서 힘들었다 라고 나오죠. A, 맞다는 거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웃에 사는 이유열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더위를 피할 방법을 찾다가 월송점 숲속에 축봉을 만들었다 라는 말이 나오죠. 진한 글씨 나왔으니까 23번 가서 봅시다. 23번에 이 사람이 더위를 피할 방법을 찾다가 월송점 숲속에 축봉을 만들었다 라는 것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 새로운 공간의 조성을 통해 맞는 설명이 되겠죠. 4번 뒷부분도 맞다는 거 알 수 있으니까 4번은 확실히 맞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봅시다. 기둥이 모수 내시고 이렇게 해서 B, 가로목도 내시고 대나무를 깔아서 수십 명이나 앉을 수 있었대요. 수십 명이나. 수십 명이 앉을 수 있다라는 말을 통해 여기 B 봅시다. B. 죽봉이 자연물을 재료로 지었죠. 여기 뭐예요? 그거 뭐 대나무를 깔고 소나무를 어떻게 세우고 이랬잖아요. 그리고 규모가 넉넉하죠. 수십 명이 앉을 수 있으니까. 드러내는 거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B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볼 수 있죠? 쭉 봐요. 죽봉이 안 손대자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기와 파리도 다가오지 못해요. 자, C. 마치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몹시 통쾌하고 즐거웠다 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C 부분 봅시다. 죽봉에서 느끼는 시원함에 만족하고 있다는 거겠죠? 매우 만족하고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네요. 쭉 내려와서 자, 그러면은 악양루와 황양루에 대해서 비교를 해요. 재운루와 낙성루. 이거는 높다면 높고 화려한 건물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 장인이 재주를 모은 것으로 하루아침에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죽봉과 같을 수가 없겠죠. 즉 D. 어찌 검소하고 소박하여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아도 남달리 시원한 내 죽봉과 같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죽봉은 여러 장인의 재주를 모아 하루아침에 만든 이런 악양루, 황황루, 낙성루처럼 어떻다? 화려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현란한 단청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어떻다는 거예요? 내 죽봉은 검소하고 소박하지만 남달리 시원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D를 봅시다. D. 죽봉이 장인이 만든 건축물에 미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에요? 내 건축물이 시원하고 좋다는 건데 아쉬움은 아니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난간에 기대어 잠이 들었거든요? 근데 잠 속에서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누가 나타나요? 노인이 나타나죠. 어떤 노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대의 죽봉이 좋기는 하지만 그대의 얼굴색이 쾌활하지는 않다. 자, 아마도 진흙탕에 떨어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땅에서 한 자남지만 올라와도 통쾌할 것이다. 땅에서 한 자남짓 올라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대의 죽봉이 통쾌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흙탕에 떨어진 사람, 바닥에 있는 사람은 땅에서 한 자남지만 올라와도 통쾌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대의 죽봉이 통쾌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 하늘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대의 죽봉이나 땅에서 한 자남짓 올라온 곳이나 진흙탕과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에서 봤을 때. 하늘에서 여러분 이렇게 땅에 있는 사람을 바라봐요. 그러면은 진흙탕과 죽봉이 같다는 거죠? 죽봉이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대는 이 죽봉이 통쾌한 줄만 알고 하늘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진흙탕과 같다는 것을 모르는구나. 이는
작은 것에 얽매여 큰 것을 못 보기 때문이다. 나는 그대가 속세를 벌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겠으니 슬픈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진흙탕과 죽봉이 같은데 그대는 땅에 있는 사람이니 어떻게 보고 있다? 땅에 있는 단에는 진흙탕과 죽봉이 같다는 것을 모르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게 무슨 말일까? 내려가서 봅시다. 다해서 23번 죽봉이 통쾌할 줄만 아는 나에게 하늘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진흙탕과 같다 라고 말하는 것에서 동일한 공간도 관점의 차이죠. 관점의 차이에 따라 부여하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이건 뭐겠어요? 구체적인 공간에 대해 관념적으로 해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구체적인 공간에 대해 관념적인 해석을 한 거예요. 관점의 차이에 따라 부여하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즉 신선은 하늘에 있는 노인은 이 죽봉에 대해 관념적인 해석을 한 거죠. 관념적인 해석. 즉 관념적인 여기 뭐라고 써 있나요? 관념적 공간으로 본 거예요. 관념적 공간으로 해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다음 부분 봅시다. 쭉 이어서. 노인이 그대의 가슴 속에는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빈 공간도 있다. 누각을 높이 올릴 수도 창문을 활짝 열 수도 있다. 통쾌하기로 말하자면 온 세상을 눈에 담을 수도 있고 높기로 말하자면 하늘에 있는 사람과 마주보고 인사할 수도 있다. 이것은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되고 장인지 재주를 부릴 필요도 없이 잠깐 사이에 만들 수 있으니 올라가 바라보는 즐거움이 죽봉에 비할 바가 아니다. 소박하고 시원하기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의 득실과 영역, 희로애락 또는 빈 공간 속에서 구름과 안개처럼 흩어져 사라질 것이다. 그대는 이렇게 하지 않고 한갓 이곳에서 즐거워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상한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23번을 마저 보도록 할게요. 무슨 얘기인지. 23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요건 여러분 틀린 말인데 일단 체크를 합시다. 가슴 속에 누각이 오르며 세상의 득실과 영역도 구름과 안개처럼 흩어져 사라진다 라는 것에서 관념적 공간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 말도 틀렸어요. 이 말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답이 5번이고요. 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늘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진흙탕과 죽봉이 같아요. 그런데 땅에 있는 사람의 입장, 땅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은 진흙탕과 죽봉을 다르게 본다는 거죠. 진흙탕은 부정적으로 보지만 죽봉은 좋아한다는 거죠. 죽봉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다르게 본다는 거죠. 두 개를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 지금 뭘 알려주는 거예요? 그대의 가슴 속에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빈 공간도 있고 누각을 높이 올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통쾌하게 생각하면 온 세상을 담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되고 장인의 지주를 부릴 필요도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마음속으로 세상 모든 것을 바라봐라 라는 거죠. 바라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마음속으로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진흙탕과 죽봉 이 모든 것들의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음속으로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의 말을 기이하게 여겼으나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기지개를 켜고 일어났습니다. 꿈에서 깬 거죠. 그러면서 월송정의 신령이 내게 가르침을 내린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분 봅시다. 이 부분. 노인과의 만남이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라는 얘기. 맞죠? 맞는 설명이 되겠죠? 이런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22번에다 4번이 되겠네요.
마침내 기록해서 내가 죽분기로 삼았다. 죽분기로 삼았다. 라고 하네요. 자, 됐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를 다 풀었네요. 근데 아직 우리 시가밖에 안 풀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 자, 18번에 3번, 19번에 4번, 그리고 20번에 2번, 21번에 1번, 22번에 4번, 23번에 5번이 돼요. 이렇게 해서 시가가 좀 지문이 많아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자, 우리 소설 문제 빠르게 보도록 합시다. 24번부터 넘어가서 보기 부분을 봐야겠죠? 보기 부분.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거. 마음의 감옥이라는 소설인데요. 이타적 삶을 살아온 동생이 나오나 봐요. 삶의 의미를 성찰하는 인물. 이게 주인공인가 보죠.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다가 구속된 동생이 건강 악화로 병원에 옮겨지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여겨서 저항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물은 동생의 삶에 지닌 영향력을 깨닫고 옳다고 여기는 일에 대한 신념을 갖고 행동했던 과거를 떠올린다라고 해요. 자, 이런 소설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우리가 올라가서 볼게요. 한번 문제부터 보시면 윗글에 대한 설명이니까 요거는 쭉 보니까 여러분 전체 이제 글에 대한 내용이니까 다 읽고 나서 풀어야 되는 거네요. A, C 요거는 이제 A부터 C가 나오면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억, 미음 요게 나오면 풀면 되겠죠? 그래서 올라가서 내용을 쭉 한번 살펴봅시다. 소설 현구라는 애가 나오네요. 현구는 내게 했던 말처럼 나 주인공일 거고 현구 주인공의 동생이네요.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하고 쭉 봅시다. 내용을 봤습니다. 자, 기억. 글쎄 박 선생 면회가 안 된다잖아요. 젊은이들은 그렇다 치고 노일든 문벽까지 왜 박습니까? 면회도 못할 만큼 박 선생이 그렇게 위독한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안 된다고면 난들 어쩌겠어요. 위독하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형구는 위독하지 않아요. 라고 어머니가 또렷하게 말을 해요. 근데 어머니가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이 안 된다고 면회를 막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기억 가서 봅시다. 기억. 형구 어머니의 행위가 불합리함을 질타하면서 형구의 안위를 염려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행위가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죠,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면회를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박 선생 면회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면회도 못할 만큼 위독한가요? 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또렷하게 그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형구 어머니 행위가 불합리함을 질타하는 게 아니겠죠. 그게 아니죠. 누군가가 지금 면회를 막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벌써 기억이 틀렸네요. 적절하지 않은 거. 확실하면 그냥 뒤에 안 읽어도 되겠죠. 자, 그 다음 내용 이제 봅시다. 보니까 여기 쭉 보니까 이제 니은 나오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직계가족이 일전 접근을 금지해라. 이렇게 고함까지 질련되면 안정이 되겠어? 또 구호를 외치다가 모조리 연행할 거야. 라고 뚱뚱한 수사관이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니은. 학생들의 행동이 유발할 부정적 결과를 환기하면서 그들의 행동을 제한하려는 의도. 맞죠? 요거는 맞는 설명이 되겠고. 자, 중요한 부분.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쭉 이렇게 읽다가 자, 디귿 부분 봅시다. 그래, 그래야지. 네 말 맞다. 형구는 죄인이 아니야. 동수야, 우리가 앞장서자. 너와 내가 앞장서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동수 엄마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함께하고 싶은 행동을 제안하고 있는 거.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리을 부분 봅시다. 동수가 또랑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집으로 가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리을. 그래, 집으로 가는 거다. 이제는 내가 아빠가 되는 거야. 형구가 못다한 일을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이제 할미의 막내다. 라고 어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 얘기. 동수의 질문에 답변하는 거고 동수가 앞으로 해야 할 역할을 강조하는 거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빠 이래도 되는 거예요? 얼떨떨한 표정으로 수경이가 나를 보고 물어요. 그러니까 미음. 어쩔 수 없잖아. 상황이 이렇게 된 걸. 자, 우리도 나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죠. 미음. 수경이에게 상황에 불가피함 어쩔 수 없잖아. 라고 언급하면서 행동에 동참하기를 권유했죠. 여기다가 자, 우리도 나가자. 라고 하면서 권유하는 거. 맞는 설명이 되겠죠? 다 맞네요. 26번의 답 1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미음까지 우리 볼 수 있어요. 쭉 이제 해서 나와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설령 비산동 사글세판까지 형구를 데려갈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살아있는 동안 숨쉬고 있는 동안만이라도 그를 감시받는 병실이 아닌 자유로운 구역까지 내보내겠다라고 합니다. 최루탄 내음이 들어찬 복도로 침대가 굴러갑니다. 동수로 본 어머니와 어머니 뒷허리에 팔을 들은 수경이는 뒷문을 향해 나아갔다 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A, B, C 봅시다. A는 비산동 사글세빵,
그리고 B는 뭐예요? 병실. 병실을 지나 뒷문을 나서네요. 자, 윗글을 이해한 내용 가장 적절한 거. 형군의 가족들은 형구의 제안에 따라 형구를 A로 이동시키려고 합니다. 형구의 제안에 따라서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비산동 사글세방으로 형구는 지금 혼수 상태예요. 젊은이들은 형구의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B에 머무르기를 원합니까? 병실에 머무르기를? 그렇지 않죠. 자, 어머니는 동수를 얻고 C로 가는 것에 위협을 느껴 불만을 제기해요. 뒷문으로 가는 거? 그렇지 않죠. 자, 동수 엄마는 이 병실보다 비산동 사글세방이 형구를 진정으로 위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거 맞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산동 사글세방. 자, 여기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여기 보면 숨 쉬고 있을 동안만이라도 그를 감시받는 병실이 아닌 자유로운 구역까지 내보낼 책임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병실보다 A, 이곳이 위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수경이는 형구를 이 병실에서 C, 뒷문으로 이동시키는 것에 반대했다. 틀린 설명이 되겠죠. 답은 4번이 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끝까지 다 읽었다고 보고 24번 봅시다. 액자식 구성은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얘기 없고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 병치하지 않았죠?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 있죠, 여러분? 나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사건을 전개하고 있는 거 맞는 설명이 되겠죠. 계절의 변화에 대한 묘사 없습니다. 이런 거 없고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했다. 틀렸죠? 이거 없으니까 24번에다 3번이 되겠네요. 자, 27번 마지막으로 봅시다. 여기서 가난한 자를 위한 사랑을 실천하는 형구를 소명을 받은 자라고 한 것에서 이웃을 위해 헌신한 이타전 썰매 산 동생의 모습 찾을 수 있겠죠. 맞는 설명. 떼약볕아래에 말없이 앉아 땀에 젖어있는 학생들을 보고 고행하는 것 같다고 여긴 것에서 동생에 대한 처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에 저항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물의 생각 나와 있습니다. 어둑발이 내리는 속에 형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초조해해요. 건강에 악화된 동생을 회복시키기 위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성찰하는 인물의 모습 이게 있나요? 건강이 약화된 동생을 회복시키기 위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성찰하는 인물의 모습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틀렸습니다. 자, 3번이 틀렸고요. 형구가 우리 모두의 마음에 들어앉아 살아시 숨 쉴 수 있는 감옥 한 칸을 지었다. 동생의 삶에 지닌 영향을 깨닫게 되었다. 알 수 있죠. 어깨 걷고 경무대를 향해 내딛던 때를 기억하며 벅찬 흥분이 되살아남을 뿌듯하게 느낀 것. 옳다고 여기는 일에 대한 신념을 갖고 행동했던 과거를 떠올린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3번이 틀렸네요. 문제는 조금 빨리 풀리기는 했어요. 뒤에 게 24번에 3번, 25번에 4번, 26번에 1번, 27번에 3번 이렇게 푸셨으면 됩니다. 여러분 총 10문제였어요. 문제수가 조금 많아서 시간은 조금 걸렸을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오래 걸려도 최대 20분 이내에 푸셨어야 됩니다. 사실은 앞에 것들이 답이 빨리 나오는 게 있어서 답이 빨리 나오는 애들은 풀고 제끼고 이렇게 풀어서 15분 안에 푸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역시나 총소유 시간 채점 결과 한 줄평 남겨주시고 풀어주셨으면 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범위고 7강 여전히 이어서 수업을 할 텐데요. 7강 내용은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이어서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모두 시험 잘 보시고 우리 시험 끝나고 나서 다시 강의로 만나도록 해요. 안녕.